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새해 또 첫 국고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잘 되시길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건강한 한 해 보내시고요. 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주식하는 게 또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좀 여유 있게 하시다 보면 올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또 그림이 그렇습니다. 예. 자, 저 국고초 오브에서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여러분들 올해 성과들 많이 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 국고초 오브는 이제 미국 주식부터 시작해서 한국 주식, 그다음에 종목 상담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 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 뭐 특별할 이슈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그런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 또 뭐 전체적으로 조금 쉬는 쪽도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예요.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3대 지수 흐름은 다우가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대신에 기술주 쪽에서는 초반에 너무 세게 출발한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갭상승을 출발한 거죠. 그러다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S&P 500도 갭상승 출발했다가 옆으로 좀 늘어지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잠시 뒤에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작년 말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선 그 지수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종목군들 흐름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추세 흐름은 계속 잘 흘러가고 있죠. 사실 저희가 미증시를 보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 흐름이 어디, 방향을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우는 지금 무난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약 구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스닥은 23,200포인트대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초반에 너무 이제 갭을 띈 거죠. 초반에 너무 상승 시가 갭이 컸다. 그래서 조금 밀렸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요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게 되면 간밤에 4%나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좋았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래,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고, 한국 시장도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좀 떨어졌고, 뭐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는 좀 하락했습니다. 메타도 하락을 했고요. 넷플릭스나 뭐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쪽을 보게 되면 이쪽이죠. 반도체 쪽은 전반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10%나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번스타인이 또 상향을 했습니다. 1분기에도 D램이나 낸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 목표 주가 막 330달러를 불렀습니다. 야, 그런데 이제 종가가 315달러입니다. 뭐 굉장히 좋고요. AMD, 뭐 인텔 4에서 한 6%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간밤이 아니죠.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당연히 좋았지만 장비주나 이 소부장 쪽이 좋았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 램 리서치, 그다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리고 뭐 ASML이나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GE나 뭐 보잉이나, 그죠? 로키드 마틴이나 특히 보잉, 캐터필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예,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미국 주식들 몇 가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예. 야, 지난 9월 초에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익었습니다. 이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그때가 대략 한 120에서 13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요.
이제는 거의 이제 $30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텍까지 이 3대 메모리 업체들이 주가가 2025년에 이어서 2026년에도 초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주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로 입증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이 분위기는 뭐 계속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뭐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브로드컴 한번 볼까요? 요 브로드컴은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브로드컴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은 좀 보합이어서. 그런데 진짜 주목이 되는 거는 이쪽이죠. 자, 한번 볼게요. ASML. 자, 솔직히 반도체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담스러우니까 어디로 갑니까? 소부장이나 특히 이제 장비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ASML도 장비주 신고가로 다시 고점을 넘겼습니다. 간밤에 8.7% 올랐습니다. 이거 뭐 제가 지난 8월과 9월 달 ASML 이거 정말 좋은 기회라고 그랬죠? 8월 달. 그때 언제였습니까? $700를 깨고 내려갔을 때 그거 기억하시겠죠? $700가 깨졌을 때 이때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덧 $1,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ASML. 자, 두 번째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리서치 한번 보죠. LRCX, 램리서치. 램리서치도 지금 추세를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 중이죠. 간밤에 8.1% 올랐습니다. 램리서치. 신고가로 흘러가고 있고요.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직전 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지난 뭐 9월에서 제가 10월 정도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죠?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전날에 우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네. 자, 미국 시장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미국 시장 분위기는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도 미국 시장에서는 소위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는데 올해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연초에 강한 종목군들이 그죠?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 연초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건 역시 반도체였고 또 그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들이었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주식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화면 제가 한번 좀 준비할 동안 잠깐 여러분들 요거 한번 국내 주식은 사실 2025년 작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장에는 사실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였단 말이죠. 그죠? 가장 좋았습니다. 그죠? 가장 좋았습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가장 부진했었거든요. 가장 부진했었는데 이제 한국 증시는 1등 증시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2026년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어제 새해 첫 거래일에 한국 증시 코스피는 신고가로 올라세워버렸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제 코스피예요. 4,309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4,000선에서 약 2달 정도 올랐다, 4천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올랐다, 4천 아래로 내려갔다, 막 이런 흐름이었는데 지난 우리 연말 마지막 방송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기간 조정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도 위든 아래로든 그만큼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위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월 달에 대략적인 코스피 밴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아래로는 4천 아래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 윗단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4,600선 정도까지 열고 보고 있습니다. 4,600, 4,600선도 뭐 어느 순간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5,000포인트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돼?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을 내가 상반기에 좀 열심히 대응을 해야 돼? 하반기에 열심히 해야 돼? 상반기에 승부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연초 시장에 내가 승부를 계속 이어가야 돼? 아니면 좀 신중하게 가야 돼? 물론 신중하게 늘 가야 되지만, 그죠? 연초에, 연초장. 1월장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스피였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 그룹 쪽에서 어제는 무엇이 좋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12%나 올랐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러면서 20만 원 넘었거든요. 솔직히 최근 들어서 제가 뭐 셀트리온을 많이 뭐 이 시간 소개해드린 건 없어요. 다만 전화 상담을 한번 해본 적은 있죠. 시간 투자가 답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놓고 삼성전자가 7% 올랐고 SK스퀘어가 6.5%, 그다음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순서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좀 붙었는지 한번 우리 양은 블록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죠?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죠. 합심해서. 그죠? 외국인들, 뭐 기관계,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그다음에 셀트리온이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SK스퀘어 이런 순위였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때요, 여러분들?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쪽에 이제 주가죠. 그죠? 주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뒷부분에 또 따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량입니다. 이거는 거래량. 자, 이건 양은 블록은 뭐냐면 소위 메이저 수급입니다. 그죠? 강하게 계속 들어왔고, 그리고 주가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에서 크게 빠진 게 없죠. 아주 약한 자금이 조금 찔끔찔끔 나오는 건 있어도 최근 2주 동안에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뭐 79만 주 순매수였고요. 기관 투자자들, 투신, 연기금까지 계속 사들여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일단 어제 이쪽이 좀 좋았고요. 또 하나만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셀트리온이죠. 아마 셀트리온 가지고 계시면서 정말 오랫동안 소외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 잠깐 한번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치고 나갈지는 저희가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이게 23년도고요. 이게 24년도입니다. 이게 25년도고요. 이게 이제 26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쭉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상단이 항상 21만 원 선에서 막혀 있습니다. 전고점은 22만 원 정도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어디 뭐 사실 수급이 별로 없다가 어제 강하게 좀 밀고 들어왔어요. 어제 외국인들도 셀트리온은 한 75만 주, 그다음에 기관 투자도 한 60만 주. 그동안에 이렇게 산 적이 없거든요. 일단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잘 보시게 되면 24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죠. 전년도에는 6,500억이었고 작년에는 한 1조 정도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조금 더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난 한 3년 정도를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26년에는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시간 투자를 조금 더 좀 이어가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코스닥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은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비중이 많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좋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과가 많이 나고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죠? 예,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전날에 2% 올랐고요. 945포인트로 역시 지난해 연중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코스닥을 1000을 목표로 두지는 않고 있어요. 올 상반기에 1000 이상을 보고 있죠. 1000 이상을 보고 있죠. 자, 코스닥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의 시총 상위 그룹에서 보면 알테오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HLB 유일하게 어제 빨간불이었고요. 리가캠, 코오롱 티슈진, 뭐 펩트론, 그다음에 여기 뭐 ABL 바이오, 이 V 표시한 거는 전부 다 바이오입니다. 근데 바이오는 바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이렇게 급등하니까 반도체 바이오 쪽에서 이제 물량이 조금 빠지거나 뭐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빠지면 또 올라오긴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쪽입니다. 좀 숨고르기가 있고 조금 더 좀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군들을 보면 어제는 원익 IPS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서면서 시총 순위가 조금씩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1등입니다. 증착 장비 업체. 그죠? 예, 삼성, 평택 4공장, 피포, 그다음에 테일러 펩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죠.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익 IPS.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리노공업도 눈에 띕니다. 여기 이오테크닉스도 눈에 띕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반도체, 그죠? 장비, 부품, 뭐 이런 쪽이 이런 쪽이잖아요. 자, 하나 먼저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익 IPS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양은 블록으로 마저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 그룹 중에서 가장 수급이 좋았던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진 좀 찍어 두셨다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원익 IPS 첫 번째 봅니다. 어제 개인들은 25만 주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 투신까지 모두 어제 순매수했습니다. 이틀째 사고 있습니다. 자, 근래 들어서 한번 보실게요. 원익 IPS 주가가 이렇게 1차적으로 좀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건 한 3개월 횡보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약간의 물량 빠지고 또 강하게 들어오고 약하게 물량 빠지고 그랬는데 잘 보시면은 이틀간은 정말 강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8만 원 넘었습니다. 이 원익 IPS는 지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익 IPS 주가가 윗단을 계속 열고 가게 되면 다른 장비단이나 소부장 종목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오테크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이오테크닉스. 여기 이오테크닉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어떻습니까? 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어닐링 또 마커나 커팅 이런 레이저 응용 장비 업체인데 자 보시면은 뭐 이쪽에서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래 들어서 2주 동안은 자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24만 원대부터 해서 28만 원. 지금 이제 정고점 30만 원인데 30만 원 트라이를 다음 주에 할 것이냐 이것도 체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 우린 뭘 믿고 갈 수 있습니까? 수급을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개인들은 팔고 있고요. 그렇죠?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여기 투신, 연기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든 뭐 옆으로 횡보하든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장비단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물론 이외에 이건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서만 리스트를 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로봇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뭐 30만 원 후반부터 해서 40만 원 중반을 넘어서서 거의 50만 원대까지 좀 땡겨 올랐는데 일시적으로 약간의 차익 물량이 좀 있었지만 어제 다시 또 크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CES 앞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동안에 좀 쉬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코스닥이 뭐 950을 넘어서서 1000포인트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코스닥 시총 상위 라인에서 보시죠. 코스닥 시총 상위 라인에서 어떤 종목군들로 소위 메이저 자금은 계속 들어오게 될 것이냐. 여기 있는 애들 아닐까요, 이거? 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한 요 정도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원년 이제 새해 첫 거래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유망 섹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일단 한 두 가지만 한번 꼽아 본다면 뭘 꼽을 것이냐. 물론 뭐 다른 전망 좋은 것들도 많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많은데 일단 당장 다음 주에도 좀 좋을 쪽으로 보면 반도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 쪽을 한번 좀 본다. 여기에 어제 게임주들도 좀 움직였는데 워낙 소외받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도 좀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잘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요. 반도체는 사실 1월장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주목이 됐던 건 뭐냐면 어제 저도 굉장히 좀 주목하면서 본 게 뭐냐. 개장하고 나서 장이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연말에 조금 올랐다고 해서 차익 물량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대감으로 그죠? 한 번 더 이제 일어서게 될 것이냐. 근데 어제 굉장히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거의 원탑이었습니다. 그죠? 방향은 정해진 거죠.
그 무엇이 강했느냐. 사실 그 후보군 중에 1순위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 뭐 크게 이변이 없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자, 2026년에도 반도체 초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사실 대표 기업들 실적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숫자만 가지고도 설명이 다 됩니다. 그죠? 실적만 가지고도 설명이 다 됩니다. 그죠? 2026년에도 반도체 초호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죠? 자,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삼성전자 있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5, 6, 7, 8 전략부터 해서 5, 6, 7, 8이 뭡니까? 5만 원대 시작해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야, 그리고 제가 10만 원 넘어갈 거라고 그랬고 이때 5만 원대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죠? 부동산 투자처럼 시작하시고 어디까지? 목표가 없이 2026년 어디까지 갈 것이다. 왜 그러냐? 2026년 올해가 삼성전자 주가의 피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지금 오늘 밑에 수익률 보이시죠? 134% 올랐습니다. 네. 사실 솔직히 이 5만 5천 원, 5만 원대 이 방송에서 부동산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내가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지만 뭐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무슨 얘기 드렸냐? 제가 파운드리 얘기 드렸고 HBM 얘기 드렸고 실적 얘기 드렸고 주가 얘기 드렸습니다. 파운드리 바닥이다. 바닥 탈출하게 될 것이. 작년에 슬슬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뭐 테슬라의 수주 소식도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온 브로드컴부터 해가지고 쭉쭉. 그리고 작년에 무슨 얘기 들어요? HBM3에서는 SK하이닉스에 뒤졌지만 2026년으로 가면서 삼성전자 HBM4 여기서 승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26년에는 HBM 이것이 HBM4 이것이 삼성전자의 재료가 될 것이다. 주가는 바닥이고 실적은 서서히 살아납니다. 그냥 분기마다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어느덧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저희가 한 19조 정도 보다가 이제 20조 넘어서 이제 20조 초반까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내년도 올해죠.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사실 이게 주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아마 9만 원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6년 전망 야 그래도 한 뭐 100조 좀 가까이 한 90조 정도 대 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100조 넘어갔고 최근에는 이제 130조 대까지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17만 원 거의 20만 원 부르는 쪽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계속 가주는 겁니다. 이제 10만 원 제가 이거 10만 원 아래 또 10만 원 초반에 여기서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죠. 그렇죠? 야 그 생각나네요. 9만 5천 원에 제가 아마 10월 달인가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아버님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9만 5천 원인가에 삼성전자를 뭐 비중 엄청나게 실어두시고 걱정하시던 분 계셨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답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26년으로 밀고 가면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죠. 그죠? 네. 더 갈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고민이 한 가지 있죠. 삼성전자, 야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하나는 또 한쪽은 야 그럼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건 좀 이따 한번 좀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있죠. 첫 번째는 이들 종목이 지금 대장주입니다. 반도체 끌고 가고 있고, 그죠? 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하시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들 종목이 코스피 5천을 보낼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그죠? 자, SK하이닉스도 어느덧 이제 65만 원대를 넘어서 67만 원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뭐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달 한 중순쯤 되면 미국 ADR 요거 관련해서 뭔가 좀 수면 위로 내용이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불확실하지만 그때 또 SK하이닉스에도 좀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 최근에 10만 원 아래 10만 원 초반에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 SK하이닉스도 지금 55만 원대. 저 역시도 최근에 삼성전자 10만 원 아래 또 10만 원 초반 SK하이닉스 55만 원대에서는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건 그냥 사셔도 되고 지금은 매수합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새해로 넘깁니다.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서 이제 좀 부담스럽다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제가 연말 마지막 이 국고초 방송에서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소부장이 그때가 며칠이었냐면 12월 27일이었습니다. 우리 국고초 마지막 방송, 요 전 방송 지난주에 그때 무슨 얘기들? 지금 부진한 반도체 소부장이 새해 들어서 다시 비상할 것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를 얘기해 드렸죠. 디자인 하우스가 먼저 움직였어. 걔들이 막 2 자릿수로 막 급등하고 막 상한가 근처도 가고 AD 테크놀로지가 그죠? 장비주들이 그동안에 올랐다가 그죠? 대략 한 두 달 가까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래로 조정을 좀 받고 옆으로 쉬었다. 새해 들어서 바로 소부장 종목군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서 우리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도 원익 IPS가 있었고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원익 IPS입니다. 아까 이오테크 뉴스가 유진테크 한번 볼까요? 유진테크. 유진테크도 대표적인 증착 장비 업체예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조정, 2달 동안 조정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공략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서고 있죠. 그죠? 우리 세정장비업체 쪽에서 제가 삼성 비중이 높은 PSK 이거는 지난 8월 달에 바닥을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2만 원에. 그죠? 2만 원 있다 100% 올랐다가 2달 동안 조정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닥 치고 3만 원대부터 지금 스물스물 올라왔고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PSK 홀딩스. PSK 홀딩스 이건 후공정 장비업체예요. 리플로우 장비업체인데 지난번 어디입니까? 여기 35,000원. 그때가 어디냐? 9월 초예요. 자, 거의 한 6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2달 동안 조정 받았어요. 그리고 스물스물 다시 시작하죠. 그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들이 많았냐? 연말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은 그거들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된다니까요. 숨고르기가 있고 조정을 보인 겁니다. 더 높게 비상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놓치고 그렇다면 지금 후발 업체 종목군들이 이 소부장 쪽에서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 지금 저가에 기회를 주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어제 이런 종목도 있었어요. ISC 한번 볼까요? 테스트 소켓. 고점을 넘겼습니다. 우리 진짜 9월 초는 여기였어요. 6만 원 여기였어요. 그러다가 8만 원 정도 왔고 옆으로 횡보했죠. 많이 이거는 한 2달 이렇게 쉬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쉬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을 다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한 3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 9월 달부터. 그죠? 두 번째,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 2달 정도 조정받은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세 번째는 찔끔 올라왔다가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이 3가지 패턴. 결국에는 순서대로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오늘 국고초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올라오면서 드라이빙 토크 시작하고 오는데 진행하고 오는데 오늘 좀 버벅이는 게 있어서 오늘은 국고초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마 시간은 한 11시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내려가면서 드라이빙 토크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을 조금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외에 지금 부진한 거 2차 전지나 아니면 다른 쪽 섹터도 좀 많이 얘기해 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한 11시 한 15분 정도 드라이빙 토크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엔터주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터주 여러분들 바닥
투자 얘기를 하고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장기 턴어라운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린 거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대신에 저희 2024년 10월과 11월에 국고처 방송 다시 보기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방송을 다시 보면 엔터 얘기가 나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 이제 장기 턴어라운드 할 거니까 한 1년 가까이 25년 상반기까지 아마 쭉쭉 갈 것이다라고.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M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SM. 이게 SM입니다. SM. 이게 SM인데 이게 2024년 10월이 여기예요. 10월. 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때. 그렇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주가가 한 7만 원, 7만 원 아래였고 이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올라서 15만 원까지 한 2배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떠냐? 좀 빠졌습니다. 근데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왜냐하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렇죠? 지난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또 중국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26년 엔터주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좋다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쉬었다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하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도 2024년 10월, 11월, 12월이 바닥이었어요. 주가 장기간 떨어지다가 장기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어요. 엔터주들. 자, 지금 최근에 30만 원에서 이제 35만 원 고점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하이브만 따져보면 올해 뭐 최대 실적,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BTS 이제 곧 활동 재개하는 것이고 새 앨범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죠? 자. SM하고 하이브만 보여드렸는데 JYP 하나만 더 볼까요? 네, JYP. 가장 못 오른 종목이죠. 2024년 10월에 이 종목은 5만 원이 바닥이어서 YG가 그때 제일 많이 올랐고요. 사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옆으로 횡보했어요. 그만큼 실적이 약간 JYP가 약간 미스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엔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던 것이죠. 전날에 이렇게 강했던 걸 보면 이제 그것들 다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JYP도 턴어라운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엔터주 전반으로 그러니까 뭐 SM, 뭐 YG 엔터도 그렇고요. 뭐 하이브, JYP 그 다음에 디어유나 뭐 노마스 뭐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약간의 재료 노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올 상반기를 놓고 본다면 엔터주들은 장기 턴어라운드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좀 전에 보신 대로 추세대로 올랐다가 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추세대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엔터주는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서는 자리 때 강조드린 게 2024년 10월이에요. 10월 말 정도 돼요. 11월 초. 그리고 지금이 그런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자, 요거는 좀 짧게 가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수상한 매집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쫓아가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오늘은 연기금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닥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진득하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추종해야 되는 매수 주체가 되겠죠. 자, 연기금이 연속 매집하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거래일, 지난주에도 좀 봤는데 29거래일 연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어가고 있는 가온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은 15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홀딩스가 14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는 사실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받다가 어제 한 8% 급등이 나왔는데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HL만도가 13거래일 연속해서 연기금이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거는 HL만도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만점이 딱 나오면서 그죠? 양은 블록이 이렇게 4칸으로 만점이 딱 쓸 때 그건 뭐냐? 메이저 세력들도 야, 우리는 이제 이 주식을 사들여 갈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 신호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디입니까? 바로 요 지점과 또 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여기도 그러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사들여 가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이 추세도 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HL 만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아품 이것도 관심 있게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기금이 꾸준하게 쉬지 않고 사들여가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횡보하거나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투신이나 이쪽에서 매수가 같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날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13거래일 연속해서 사고 있는 하이브 좀 전에 봐드렸죠. 자,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13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입니다. 우리 양은 블록으로 보게 되면 이쯤부터는 이제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왔었고요. 그죠? 거의 좀 공백기가 있으면 주가가 좀 빠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 3주 동안에는 계속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한 13거래일 연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어가고 있다. 그죠?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어가고 있다. 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M이 있습니다. SM은 뭐 좀 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앞서 장비단에서 PSK 있었죠. 세정장비업체. 지금 8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디어유 역시 8거래일 그리고 LS 7거래일 그리고 이오테크닉스하고 테크윙 테스 이건 반도체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지금 사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하시면서 주말 동안에 차트도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초 방송도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정말 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어내시기 바라겠고 저희도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저희 드라이빙 토크는 오늘 오전에 올라오면서 이제 진행을 못해서 아마 11시 한 15분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종목 얘기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섹터 얘기 드릴 것들 좀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